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의 영국의 훈풍을 타고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가 오후 들어 상승분을 반납하더니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진핑 3기에 대한 불안감이 아시아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오늘도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과 함께 섹터와 종목별 주목할 모멘텀 그리고 차별화 전략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 봅니다. 정경민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먼저 만나볼까요?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확실히 반도체, D램에 대한 좀 달라진 수급 그런 시각이 오늘장 좀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소재 업체들의 강세가 좀 돋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간 좀 미뤄져 왔었던 DDR5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출하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렇다 보니 이제 비메모리나 낸드에 비해서 확실히 좀 강한 그런 시장의 기대치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 위주로 시장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용관 차장의 오마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용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SNS텍입니다. 지금 반도체 미세 공정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요. 일단 반도체 시황에 앞서서 먼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관련주들 다양하게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도 반도체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경민 차장이 이어서 사용관 차장까지 반도체주를 오늘의 주식으로 꼽아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강했고요. 또 반도체주에 대해서 최근에 긍정적인 시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반도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신혁승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혁승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셀트리온입니다. 신라젠에 이어서 코롱 티슈진까지 거래 재개가 되면서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훈풍이 조금 불어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2차 전지를 이을 향후 주도 섹터로 지금 현재 반도체와 바이오 이런 쪽 섹터를 우리가 주목해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티슈진 강하게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죠. 세 분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종목이 하나라서.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이 되어 있어서 실적 재료가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특징주 포스코홀딩스부터 보시죠. 어제 발표된 3분기 실적이 태풍 흰남노 직격탄의 예상치를 하회하며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냉천 범람에 따른 영향은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2차 전지 소재 사업 기대감이 주가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는 가운데 오늘 주가는 3% 밀리면서 23만 9,50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35위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도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낮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범용 MLCC의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전장 부분의 수요는 견조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1.6%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먼저 살펴보시죠. 어제 발표된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밑돌았고 4분기도 실적 부진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2차 전지 소재 사업 등 적극적인 신사업 투자에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실적 부진과 신사업 행보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둬야 할지 이사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BPA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주가의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
지금 현재 그 포스코 홀딩스는 어떤 철강 기업 뭐 이런 이미지가 본업적으로 강하지만 향후에는 신사업 쪽 말씀하신 대로 신사업 쪽의 역량 강화로 지금 현재 탈바꿈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리튬 소재에 대한 어떤 시장 관심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탄산 리튬 공장 그 착공과 관련된 이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지금 주가 흐름이 최근에 괜찮다가 실적 발표와 함께 약간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본업에서 신사업 쪽으로 탈바꿈하는 기업들이 그 신사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에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포스코홀딩스 지금 눌림목 구간이지만 지금 현재 그 긍정적인 모습으로 최근의 흐름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4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쯤에서 좀 바닥을 잡아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주가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뭐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어떤 21선 이 라인까지는 지지가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그 시장이 이제 침체되면서 지난 뭐 10월 초, 9월 말까지는 굉장히 하락세가 깊었는데요. 그 이후에 2차 전지 관련 섹터의 그 부각과 이 신사업이 조명이 되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좀 약간 컨센서스보다 못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하락을 나타냈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 최근에는 그래도 상승 추세를 유지했고 61선을 강하게 돌파한 흐름에서 21선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그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지지선은 한 23만 5천 원 수준, 21선 수준이죠. 그리고 저항선은 26만 원 수준까지는 일단 제시해 드리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튬 관련해서 신사업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 2차 전지가 셀과 그 양극재, 음극재 소재 쪽으로 집중이 되었다면 그 양극재, 음극재 소재를 하고 있는 그 리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향후 중장기 투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어떤 기업을 중장기 투자하겠다 하면은 포스코홀딩스 지금 위치 정도에서 슬슬 모아가도 좋지 않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께서는 보통은 조금 요즘 시장 상황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장기적인 뷰를 주신 종목은 제가 듣기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근데 제가 포스코 케미칼도 최근에 그랬고 포스코 홀딩스도 이러한 리튬 관련된 어떤 그 시장의 기대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그 BPA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좀 흐름이 안 좋았던 부분 이런 것들은 이 기업을 조금 이렇게 모아가는데 좋은 그 어떤 그 긍정적인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실적 때문에 약간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장이 조금 돌아서고 2차 전지 최근에 오늘도 LNF와 에코프로비엠 이런 기업들이 조금 이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수급이 좀 빠지면서 하면은 그 오히려 그 기업들의 소재를 제공하는 소재 기업의 소재를 제공하는 이런 리튬 기업 특히 포스코홀딩스라는 어떤 대표 주식 이런 쪽으로는 관심을 좀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미래 성장성도 밝고 본질이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모멘텀이 지금 노이즈가 있었기에 이때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삼성전기가 이제 범용 MLCC 수요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전장용 출하는 견조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MLCC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필리핀에 공장 증설을 모색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전장용 쪽의 성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차장님? 네, 일단 MLCC라고 하면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야 밥 말고 대체해서 먹을 것들이 많다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은 쌀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품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또 디램 대비했을 때 가격의 탄력성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수요처가 물론 디램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만큼 어디에나 범용으로 다 쓰일 수 있는 이런 부품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다른 한쪽이 조금 안 될 때에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와 산업군 내에서
다양하게 용도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가격 탄력성을 작게 만들어주는 요인들이 될 거고요. 일단 전방의 IT 세트 수요는 정말로 부진한 게 맞습니다. 중국발 이제 IT 세트의 수요 부진 때문에 IT 기기와 관련된 쪽들은 정말로 많이 힘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자기기 이런 쪽에도 MLCC가 당연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쪽은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가 전장용이죠. 일단 전기차 위주로 해서 차세대 친환경 차량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이런 침투율과 보급률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전장용이 일부나마 조금 실적을 커버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1년도에 보게 되면 MLCC의 시장 규모가 17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30년이 됐을 때에는 한 3배 정도 커진 50조 원 이상으로 시장 규모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은 매출 비중이 작을지라도 점점 더 커져나가고 있는 전장 쪽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런 시장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기는 어려운 시장이지만 계속적으로 캐파 증설을 해나가는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필리핀의 칼람바 이번에 이제 공장 또 검토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2000년부터 사실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생산을 증설하면서 캐파를 미리미리 확보하고 향후에 더 커질 고객들의 수요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시장 규모가 확실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전장용 MLCC를 위해서 계속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의 전반적인 실적 전망은 부진할 것이다라고 좀 예고가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글쎄요.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사실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지금으로서는 향후에는 전장용 비중이 커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단기적인 시황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 중국의 IT 세트 수요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와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모멘텀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하반기, 3분기, 4분기 전부 다 컨센서스보다 하향될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표가를 여기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더 하향시키는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의 재고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재고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재고 조정 영향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결국은 반도체 업황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다만 뭐 한 분기 정도는 선행이라던가 후행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정도의 시점이 돼야지만 MLCC 쪽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광학통신이라던가 이런 패키지 쪽은 기존에 추정했던 숫자에 부합이 됩니다. 하지만 워낙에 큰 비중 차지하고 있는 중국 쪽의 IT 수요 세트, 모바일 이런 쪽들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요. 뭐 이제 시진핑 단일 체제로 가고 중국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테지만 그래도 글로벌 수요의 감소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또 중국의 수요가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가 먼저 좀 소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들어보니까 이제 올해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총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상위 특징주 4분기까지 부진한 성적이 예고되면서 흔들리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삼성전기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실적 부진의 주가 반영 흐름 잘 확인을 해보시면서 향후 반등의 실마리도 잘 잡아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환경 코리아마켓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만나보겠습니다. 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고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3분기 호실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운 포스코케미칼 보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와 카카오, 셀트리온, 현대차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두산에너빌리티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수주 기대감에 반등의 실마리를 풀어가나 했는데요. 주가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원전 수주로 한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기업이 한국전력과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 넘게 하락하며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경민 차장님과 함께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한수원과 폴란드 수출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던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향후 원전 수주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이제 건건이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어두운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말을 안 들을 수 없겠죠. 지금 이제 전쟁 물자도 사실 나토에서 이제 거의 다 얻어 쓰는 이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나토의 입김을 무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 들고, 일단 전기차의 IRA 법안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마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결코 좋을 것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원전도 이제 원천 기술이 아닌 협력사를 통해서 기술을 키웠었던 이제 국내 원전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투자 심리에는 뭐 결코 좋을 리는 없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원전, 또 오늘 좀 낙폭을 보였었던 그런 신재생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11월 8일에 있을 중간 선거까지는 굉장히 시장에서 좀 관망 혹은 조금 우려감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부에서 올인을 하고 있는데도 기대했던 동유럽을 비롯한 해외 수주가 이렇게 건건이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좀 있게 되고, 또 이제 특허 사용에 따라서 이제 로열티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라면 정부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주가도 굉장히 좀 무거워질 가능성은 오늘 주가를 보시면서 다들 좀 예측을 하시지 않았을까 좀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이걸 외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풀어서 이 한미 동맹 관계에서 단독 수출과 수주가 가능하게 조절에 나서던가, 그게 아니면 철저하게 이제 미국의 협력사로서 이제 수주의 재하청 혹은 일부분의 수주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던가, 이 두 개 외에는 딱히 방법이 좀 있어 보이지 않고요. 이걸 이제 뭐 국제 소송으로 가거나 계속해서 갈등을 보일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에는 더 생채기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저는 이제 현실적인 이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법의 특성상 지적 재산권의 위력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쉽게 국내 업체들이 풀어내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정부 쪽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가 이번 관련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바닥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입김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라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 중간 선거까지는 원전 쪽에 좀 부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주가도 말씀해 주셨듯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계속 하향 흐름 보이다가 최근엔 박스권 횡보 흐름이었는데요. 그럼 향후 주가 앞으로 무겁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네, 뭐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실적인 실전 매매에 있어서는 일단 비중 축소 혹은 뭐 손절까지도 좀 감안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 에어빌리티나 뭐 한전기술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횡보는 할 수 있을지언정 후에 좀 반등이나 또 어떤 회복에 대한 속도나 강도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본적인 해결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를 좀 반증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악재에 쏟아지는 오늘 좀 뭐 메이저들의 그런 수급을 보면은 단순히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악재의 규모는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메이저들의 수급을 개인들이 떠받치기는 뭐 하루 이틀의 수급으로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메이저 수급 주체들과 같은 스탠스로 또 해당 종목들을 가져갈 필요성이 좀 저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만 이 정도의 정부의 정책의 뒷받침에도 주가 부양이 안 된다면, 뭐 수주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대했었던 어떤 원전의 랠리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뭐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어떤 마디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8월 달에
2만 원대 중반, 2만 3천 원 정도를 좀 기록을 했다가 그부터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어떤 지지도 받아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저점 테스트를 가져가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현재의 지지선은 뭐 2만 원대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긴 있습니다만 굉장히 얇고 의미 부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지선 아닌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들의 매도에 조금 더 저점 테스트가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전저점을 내려가는 그런 이 저점 테스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 정부의 어떤 그 후속 조치가 나와서 이제 저점 구간을 만들어 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저는 10,000원 선 초반까지는 좀 열어두는 저점 테스트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메이저 수급 스탠스와 같이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비중 축소 혹은 손절 대응도 유효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조회수 업앤다운 두산 에너빌리티 이슈 진단하고 전략 점검해 봤는데요. 경계 요소가 큰 만큼 당분간 신중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잠시 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인 이슈는 반도체인데요.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대 반도체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또 SK스퀘어 이렇게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서 시총 1위였던 삼성전자가 TSMC와 엔비디아에 밀려나면서 3위에 그치는 등 시총 순위와 수익성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과 이슈를 통해 종목들의 주가 방향성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시총이 글로벌 기업 대비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밀리는 건가요, 이사님?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 경기와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고 지수 영향력이 막강한 상태에서 그러한 현상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 특히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코리안 디스카운트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라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라든지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의 다우존스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면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더 좋은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좀 그런 디스카운트도 있고 아무래도 뭐 공매도나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네. 여러모로 밀리는 영향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TSMC에 밀리고 있던 삼성전자가 속도감 있는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서 점유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전통 특화 공정을 확대를 하고 생산 능력도 늘리고 파운드리 전략에 대해서 대변화가 좀 예고가 되고 있는데 과연 현재 파운드리 점유율에 좀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실까요? 좀 단기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안타깝게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파운드리 쪽에서 독보적인 1위인 TSMC가 투자를 하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이런 기업들도 지금 설비 투자를 축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문제는 투자 속도를 조절을 하면서 일단 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 어디에나 지금 재고가 넘쳐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재고가 증가되는 부분들과 현물가가 그로 인해서 하락하는 부분들을 방어하겠다라는 전략을 좀 펼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오히려 초격차 전략을 약간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했었던 이제 치킨런 게임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전략들을 구사를 했었는데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네,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설비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원가, 점유율, 그리고 기술력, 미세공정 기술력 면에서는 최대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타 경쟁사 대비했을 때요.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힘들 때 캐파를 늘려서 좋아지는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잡아먹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메모리 쪽에 조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비메모리라던가 이런 파운드리 이런 쪽에서는 격차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역시나 조금 쉽지 않은 상황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3나노에서도 세계 최초로 좀 양산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조금 더 품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게 되면 24년까지 생산 라인의 투자비는 10배, 그리고 27년까지 선단 공정의 생산 능력은 3배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라고 파운드리 포럼에서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쪽을 보게 되면은 일단 미국이 요즘에는 메이드 인 USA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 시설을 짓지 않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테일러 파운드리 1라인 이어서 2라인까지도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클린룸을 먼저 선제적으로 건설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클린룸을 건설을 해놓으면 향후에 장비 반입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상대 경쟁사보다 빠르게 장비들을 유입시키면서 초격차의 전략을 벌려나갈 수 있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기처럼 뭐 지금 시장이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전략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메이드 인 USA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치포 동맹, 뭐 미국 반도체법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지형도가 정말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TSMC도 일부 중국 고객사의 첨단 반도체 위탁 생산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 뭐 이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참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가 탈중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얻을 수 있는 득도 있지만 또 실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차장님? 네. 네. 일단 뭐 득과 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서 일단은 반도체와 과학법을 또 미국이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10년 동안 중국 이런 쪽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적용 시설이 추가적으로 구축되는 거를 막는 그런 법이었고요. 거기다 10월 9일에 보면은 미 정부에서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해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조치까지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중국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죽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이 지금 반도체 굴기를 표명하면서 정말로 이쪽에서 경쟁을 하려고 했었는데 완벽하게 차단을 해버리는 이런 효과들이 생길 것 같고요. 중국 기업은 거부 추정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거하면 사실상 수입은 전면 금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외국 기업은 중국 내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심사를 통한 장비 반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심사를 거쳐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라던가 절차상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진 거고요. 거기다가 불확실성까지도 증대가 되면서 과연 향후에 이런 반도체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중국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수출길이 막혀버린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상당히 좀 큰, 그리고 의견도 굉장히 다른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우리가 작년에 중국의 수출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체 수출 중에서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하는 비중도 26%에 달해요. 굉장히 큰 교역국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이런 반도체 관련된 동맹을 맺어가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다라고 보는데 과연 단기적인 부분에서 이런 반도체의 당장에 생산되는 재고라던가 수요를 받아줄 곳들이 중국을 대체할 만한 곳들이 있느냐. 이런 쪽들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출하량 중에서 40%가 중국에서 현재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보게 되면 한 15% 수준이고요.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때 중국에서의 생산 점유율 감소는 불가피하다라는 거는 또 팩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한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YMTC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아직 제품으로 출시하지 못한
낸드 쪽에 232단을 출시를 했어요. 그런 기술 격차가 좁혀오고 있었는데 이걸 과연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미국이 막아주면서 우리의 반사 수혜를 예상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득실에 있어서는 좀 셈법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IRA로 자동차에서도 저희가 난관을 조금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중국과 미국 중에서 어떻게 조금 자리를 잡아야 할지 너무나도 좀 어려운 그 결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실적을 좀 보면 SK하이닉스가 내일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지난 7일에 부진한 잠정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전자가 27일에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적자를 낼 것이다, 영업 적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3분기 실적이 정말 혹한의 시작에 들어서는 걸까요, 이사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여러 저희들 이렇게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도 주가가 뭐 경기나 이런 거에 선행한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선반영을 시키느냐 이게 문제고, 어느 시점에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뭐 아무래도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업체들은 이제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실적까지는 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 기조 둔화 이런 것들과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본격적인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겠으나, 지금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도 같아요. 지금 워낙 지금 안 좋은 뉴스들이 많고, 사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금 좋은 뉴스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주가적으로만 해서 볼 때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영리하게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래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수급이 동반되면서 지금 안정세를 좀 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바닥을 잡고 수급이 안정세를 타고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이 가장 좀 마음에 지금 와닿고 싶은 그 문장인데, 주가에 과연 반영을 어디까지 했을지 궁금합니다. 차장님께서는 지금 바닥을 잡았다라고 좀 보실까요? 의견 어떠세요? 글쎄요. 지금 최근에 좀 대형주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봤을 때에는 이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들이 보통 시황에 앞서서 한 8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데이터가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이후, 그러니까 하반기가 되겠죠.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관측을 업계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보면서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는 최근 16일 중에서 14일에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18일 중에 16일을 순매수했어요. 잠깐 수급이 끊겼을 때 이거 데드캣 바운스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주가가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밀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전기전자 쪽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지대하다라는 거는 맞는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는 게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하반기 이후에 사실상 시황이 벼뜨는데, 이게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외국인들이 매수하기에 부담이 있는 레벨임에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외국인들은 매수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주가를 고려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단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도 될 만한 매수 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오랜만에 외국인이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 수급에 있어서 이 성질 자체가 어떻다라고 보시나요, 이사님? 사실 이제 작년부터 지속된 우리 대표 종목들,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여러 종목들의 외국인 폭탄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만 팔아도 되는 건지는 뭐 자세히 모르겠으나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세가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 글로벌 펀드에서 뭐 들리는 이제 뭐 소문에 의하면은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TSMC에 대해서는 뭐 숏 포지션을 잡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을 잡는다는 이런 부분도 좀 감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어떤 중국의 시진핑 3기 출범과 더불어서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이 이제 대만에 대해서 무력 진압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대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TSMC 쪽에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씩 해봅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정세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소재 업체들도 좀 강세가 돋보였는데 이 소부장 업체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 성장세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삼성전자와 아무래도 SK 반도체 종목들의 어떤 대표 종목이죠. 어떤 섹터든지 간에 대표 종목들의 어떤 상승세나 안정세가 유지가 될 시 그 밑에 달린 아무래도 중소형주 그런 섹터들은 더욱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인데 오늘 아마도 이제 그러한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부장 주식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도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해도 그래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말씀드릴 STI라든지 원익 QNC라든지 월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실적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형 종목에 투자하시지 않고 중소형 주식에 투자하시는 그런 쪽의 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러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실적이 되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종목의 이름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가장 주목하시는 업체가 어디시죠? 저요? 사실 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섹터들 보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STI라든지 원익 QNC라든지 월덱스 이러한 종목들을 조금 주목하고 있고요. 최근에 낙폭이 과다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유진테크나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밑에서 반등이 좀 나왔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가 기술적 반등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주식 투자라는 거는 단기 트레이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이렇게 좀 타서 좀 의미 있는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한 추세가 나오기 어떤 신호가 나오면 일단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I, 원익, QNC, 월덱스 이러한 세 종목 정도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용관 차장님의 탑픽도 바로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소재 쪽에서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태양광 쪽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인데요. 사실상 매출 비중 봤을 때는 아직도 반도체 소재 쪽이 과반수를 넘어갑니다. 57%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설계, 합성, 정제 이런 첨단 공정에서 소재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상반기에 보면은 반도체 사업부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10%가 증가했습니다. 이거 정말 반도체 업황 어려운 거 맞나요? 그것과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유일입니다. 글로벌로 봤을 때도 3개밖에 안 되는 TMA라고 하는데 알루미늄 유기금속 화합물이에요. 이쪽에 제조할 수 있는 기술 기반으로 프리커서, 전구체라고 하죠. 프리커서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금속막 등 제조 위에서 CVD라던가 ALD 같은 화학 증착법을 기술력으로 경쟁력 있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소부장의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탑픽을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남은 연말에 저희가 좀 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비중 축소로 올라올 때 약간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답변을 해야 되죠. 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61선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121선까지 수급이 이어진다라는 가정하에 조금 더 홀딩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지금 사서 과연 61과 121선의 이격을 본다라고 하면은 만족할 만한 수익률 안 나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21선도 강하게 돌파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그 이후에도 계속 동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반적인 반도체의 소부장까지도 이어지는 수급들 보면서 신규 매수도 가능할 구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유자는 홀딩을 하지만 이게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서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혹한기 속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지형도가 변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회수 업앤다운 이 시간에도 개별 재료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다양한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LG전자와 다시 반등의 속도를 내고 있는 신라젠 보이고요.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휴마시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림 로봇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28일 확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에서 전장 사업부의 약진이 돋보이면서 전장 사업의 이익 반영 본격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는 큰 움직임 없이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번 잠정 실적 발표에서 전장 사업부의 약진이 돋보였는데요. 아쉽게도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분들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 부분인데 이 전장 사업 성장성이 주가의 트리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LG전자는 이런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이제 그런 그늘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래 성장 동력이고 또 거기에 따른 확고한 비전과 실적도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의 의존도가 아직까지는 이제 가전 쪽에 더 많이 절대치가 놓여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별도 기준으로 상반기 1조 수준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하지만 주가는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지 못했고 아무래도 좀 시장 영향인 것 같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의 지분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가전 사업과 전장 사업의 특성상 어떤 이제 수주나 또 판매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뭐 내후년까지의 굉장히 좀 양호한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코로나 때 워낙 또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일종의 기고 효과도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하지만 비율 분석, 그러니까 PER, PBR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 트리거가 작용만 한다면 저는 추세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 쪽이 미래 성장 동력이긴 하지만 프리미엄 가전의 절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주가는 큰 재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밸류에이션으로는 정말 저점인 부분이 맞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가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등이 지금 이렇다 할 반등이 없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지선을 지금 8만 원 정도의 방어선을 굉장히 잘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뭐 물론 이제 뭐 10만 원 후반대도 있었고 그리고 또 레벨 다운을 해서 또 10만 원 초반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10만 원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의 이런 좀 횡보관을 거쳤습니다만 그때만 공교롭게도 또 이제 시장의 할인율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 이제 레벨 다운이 좀 계속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많은 부분을 금리 쪽에서는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뭐 6% 7% 이렇게 올라가는 기준금리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한 8만 원 주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방어선을 좀 만들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하면서 트리거를 기다리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가격대로는 7만 원 후반부터 좀 상단은 한 9만 원 정도까지의 좁은 박스권을 감안을 하고 횡보 구간을 거치는 이제 기간 조정 양상이 좀 나오다가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트리거가 나오는 한 방에 있을 때는 추세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LG전자 점검해 봤는데요.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들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 여는 유망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세 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님께서 STI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반도체 장비주로 어제도 삼성전자와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매력 포인트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기존에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그 신재생 에너지들이 약간 좀 주춤하고 있고 2차 전지 섹터들도 조금씩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주도 섹터로서 반도체가 될 것이냐 바이오가 될 것이냐 오늘 양대 시장에서 두 섹터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흐름 중에 하나로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뭐 어떤 종목이 좋을까, OLED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STI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반도체 장비, OLED 장비 제조 판매 기업으로 알고 있죠. 주요 판매처로 매출처로는 삼성전자, 인텔, 대련 등 뭐 글로벌 업체들과 다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원자재 쇼티지 심화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실적 성장이 지속됐던 몇 안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2024년 내년에 삼성전자 인프라 프로젝트 등 뭐 인텔, 마이크론 투자 계획 등 여러 가지 그 투자 계획도 이 기업이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 좋은 내년까지 좋은 흐름이 이제 장이 괜찮다면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 기업이 이제 향후 이제 잉크젯 관련 잉크젯 OCR 등 그 신규 장비 수주가 본격화됐을 시 아무래도 기업 가치 상승에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보시면요. 지금 이제 뭐 종목이 이제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업이 지금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그 반도체 그런 섹터의 그 양호한 흐름과 더불어서 좀 바닥을 잡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61선 돌파까지는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접근하실 수 있는 뭐 가격 정도는 한 13,500원 정도 내일이라도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면 13,500원에서 뭐 현재가 정도 수준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목표가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제 지금 시장이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 고점인 15,000원 수준 돌파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손절가는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오늘도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작은 이슈에도 그렇게 흐름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12,800원 수준 5일선과 21선 이탈하는 12,800원 수준이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연관 차장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제 한화그룹 사업 재편의 중심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레드백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저희 매력 포인트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방산주들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신규 매수하기에 좀 괜찮은 자리들까지 밀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121선이 훼손됐다가 최근에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도 재차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 구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한화 쪽에서 건설을 합병하고 방산 부문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전부 다 몰아주는 이런 형태로 재편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룹 차원에서 방산 역량이 집중되고 경영이 효율화되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중간 지주사 역할로 받았던 디스카운트 요인들도 동시에 해소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폴란드 거의 뭐 형제의 나라가 됐는데 이쪽에서 굉장히 무기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우리가 선진국으로도 이런 무기들이 수출될 수 있다라는 레퍼런스와 K방산의 위험을 전 세계에다가 보여준 것 같아요. 결국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자주적인 무기의 수입들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K방산 프리미엄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런 부분들, 수출 비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에서 밸류에이션도 더 높아지는 이런 과정으로 주가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일단 121선 올라왔다가 잠깐 눌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크게 조금 눌리기보다는 일단 우리는 한 53,000원, 60주선이 위치해 있는 53,000원까지 분할 매수 유효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시장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짧게 7만 원 잡은 이후에 추가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정경민 차장님 종목을 들어볼 텐데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넥스틴이네요. 투자 포인트 먼저 점검 받아볼까요? 네, 뭐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고요. 이제 웨이퍼 패턴 검사를 이제 하는 이제 광학 관련 이제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공정 반도체 쪽에서 이제 불량 원인 중에 패턴 결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상 모든 전공정 마무리마다 패턴 검사가 좀 필요한데 이런 웨이퍼 패턴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30억 달러 시장 정도 되고요. 지금 내후년까지는 36억 달러 수준까지 좀 커질 것 같아요. 일단 국내 비중이 55%, 해외 비중이 45% 정도 되는데 D램이 46%로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주로 좀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업체로 알려져 있고 작년에 570억 매출에 220억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굉장히 그 마진이 좀 좋죠.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이 730억이 났고 360억의 영업이익이 올랐습니다만 주가는 마이너스 40%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차트를 딱 보셔서 직관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신혁승 차장의 STI랑 거의 비슷해요. 반도체 소부장 같은 종목,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거의 이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고요. 주가는 4월 달에 76,000원에서 지금 이제 47,000원까지 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그런 구간, 저점 구간을 형성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서히 저점을 높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만 원을 좀 돌파하는 시점은 오히려 좀 강한 좀 상승 좀 예상되고 200일선까지는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한 47,000원 전후, 목표가는 64,000원, 손절가는 44,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세 분의 유망주 들어봤습니다. STI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넥스틴까지 들어봤고요. 세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스마트 영업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